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제32강 시간으로서 311번부터 320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11번. 다음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그렇죠. 이행하기 전까지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민법 제565조 1항이 뭐냐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규정입니다. 2. 소급표가 있다. 그렇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계약 시점으로. 3.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했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이 있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원상 의무 해고는 없습니다. 왜? 매수인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금을 준 거를 안 받으니까 손해배상 한 거나 마찬가지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2배로 상환을 하니까 계약금에 해당하는 만큼 손해배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4.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5.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맞는 얘기죠. 다 보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죠. 중도금을 매수인이 지급한 이상 이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2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2.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겸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오타는데요. 손해배상입니다. 이거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이 과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중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감액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과다한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 경우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약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4.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이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은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위약금 특약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예정이 없어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약금으로 간주될 뿐이지. 이것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 이 역시 1987년도 대법원 판례로 나왔습니다. 4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조로 구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있으나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역시 96년도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5.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그렇죠? 증약금, 약속을 증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맞고요. 이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꼭 반드시 계약이 될 때 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 성립 후에 나중에 계약금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의 마음들입니다. 합의에 의해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지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 중도금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매수인은 그 임의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틀렸네요. 그러게. 4번.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는 실제 손해를 자기가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겁니다. 5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일정하게 최고를 하고 그 최고의 기간에 그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1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번.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 자, 을이 매수인, 갑이 매도인입니다.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갑은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2. 갑의 해적권 행사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맞고요. 3. 갑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을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적권 행사가 된다. 공탁을 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적권 행사가 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바로 이전 문제 나왔었죠? 틀렸습니다. 4.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생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은 손해배상을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갑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갑에게 귀속하고 갑은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실제 받은 손해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314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갑이 을로부터 토지 1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자, 지금 100제곱미터는 을의 겁니다. 근데 그중 10제곱미터가 병의 거라서 10제곱미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인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라는 얘기죠. 선이. 자, 이 경우에 일부 타인의 권리 매도이고 매수인이 선이면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일단 대금 간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또한 만약에 자기 목적을 다 이룰 수가 없다면 해제권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다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갑이 을의 소유권, 을 소유의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자, 지상권, 즉 용익물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겁니다. 자, 용익물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매수인이 지금 선이라면, 자, 모르고는 선의를 얘기해. 선의인 경우에 해지권하고,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자, 여긴 3개, 1번에서는 3개 다 인정, 2번에서는 2개만 인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병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고,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도이고 매수인이 선의이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4번, 갑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 경매의 경우에 모든 저당권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제권도 대금가격 청구권도 손해배상 청구도 성립이 안 돼요. 이건 아무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물건의 하자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인 경우에 이런 저당권은 아무 권리의 하자가 안 됩니다. 이런 권리는 다 말소가 되니까 문제가 없고, 물건의 하자도 역시 경락받은 사람이 고쳐서 쓰기 때문에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5번. 갑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을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자,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그 매도이고 매수인이 선의이면 해제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는 대금감액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자, 핵심은 뭐예요?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대금감액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 거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자, 갑이 매수인입니다. 토지 5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고, 그중 1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의 소유권은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부 타인의 권리는, 자,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하고 악의인 경우 둘로 나뉘죠. 선의인 경우에, 자,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의인 경우에는 세 가지 권리, 대금, 감액 청구권, 그리고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악이라면 뭐만 인정이 되냐면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316번에 1. 갑이 선이라면, 자, 매수인이 선이라면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설명되어 있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이 선의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사실을 안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맞습니다. 3. 2에서 1년은 시효기간이나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제척기간입니다. 4번 400제곱미터만이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을 전부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자, 갑이 뭐라는 얘기인가? 알고 있다니까 악이죠. 악일 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그러니까 좀 틀린 걸 구하니까 31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 대한 민법의 태도는, 즉 다른 사람의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런 경우 민법은 일반적으로 매매도 유효하고 대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70조에. 자,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오죠. 매매는 유효이고 그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다음 3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강력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부 멸실, 일부가 타인의 권료,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량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 청구,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갖고 다만 매수인이 악이면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매수인이 출제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 해지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18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9.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죠. 악의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자, 권리 일부가 지금 타인에게 속한 거예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대금 감액 청구권. 자, 악이어도 대금 감액 청구권은 발생을 합니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요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 안 됩니다. 안 되고 수량 시장 미매에 있어서 수량 부족으로 인한 대금 감액 청구권. 자, 악의인 경우에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때 대금 감액 청구권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없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 역시 해당이 없고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계약 해제권도 없고 종류 매매에서 완전물 급표 청구권도 없습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로지 언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그 권리를 매도인이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때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3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번 갑과 을은 면적을 가격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정하여 갑의 토지 100제곱미터를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을이 침량가가 90제곱미터로 밝혀졌다. 이 경우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이 경우가 1. 을이 선의인 경우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맞죠? 을은 선의. 을이 악의인 경우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의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 감액 청구와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가집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악의이면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3. 을이 악의인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답니다. 악의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일부기 때문에 일부. 자, 수량을 지정한 거 일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수량 부족은 일부 멸실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건. 자, 을이 선의인 경우에는 토지의 부족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죠?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맞습니다.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서 담보 책임을 지려면 그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입니다. 이때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3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법인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32강 시간이었고
311번부터 320번까지 부지런히 푸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